역함수 이제 할 건데, 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역이라는 글자가 무슨 느낌이 있어? 뭔가 반대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우리가 명제 단어 공부할 때도 명제의 역은 그 가정결론 자리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치? 여기서 역함수는 이제, 자,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가. 지금 그림 1, 2, 3을 보시면 다 함수거든요? 근데 역함수는 이제 그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한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한 거. 자, 그러면 그림 1을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볼게. 원래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볼 거야. 그러면은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출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정의역, 왼쪽에 있는 걸 공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걸 따지기 전에 그림 1은 함수가 될까요, 지금? 저 역함수가? 함수가 왜 안 될까, 얘가? 이게 함수는 우리 어떻게 그때 판단했었냐면은 그 반드시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화살표 나가는 쪽에서 안 나가는 원소 2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림 2도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을 좀 반대로 해 볼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반대로 한번 나가 보게 할 건데, 자,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 없을까, 얘는? 지금 이 역함수를 따질 때 2라는 값에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가고 있죠. 우리 함수는 반드시 몇 개의 화살표가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만 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개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 또한. 마지막 3번 보시면은 그 역함수로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좀 보내볼게. 그러면은 얘는 반대로 했을 때 함수가 되나요, 얘는? 얘는 함수가 되죠.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하나씩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함수는 이제 그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줘가지고 원래는 왼쪽이 정의역, 오른쪽이 공역이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오른쪽이 정의역, 왼쪽을 공역으로 하는 반대로 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역함수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을 때 집합 y에서 x로의 함수는 이제 그림 3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림 3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림 3처럼 그 원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림 3이 1대1 대응 맞아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기억나시죠? 1대1 대응은 그 받는 놈이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게 되면은 그 y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씩.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씩 대응을 시키면은 오른쪽이 정의역, 왼쪽이 공역이 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역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역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역함수를 부르는 그 기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함수를 이제 나타낼 때는 있잖아. 이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보통은. 자, 이제 x에서 y로 보내보면서 이 함수 f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해볼 거야, 반대로. 그럼 얘를 이제 반대로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해주시게 되면은, 자, 화살표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f하고 지수 자리에다가 -1을 써. 지수 자리에다가 -1. 이 기호가 함수 f의 역함수를 의미하는 기호야. 알겠죠? 함수 f의 역함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f-1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좀 이제 그 영어를 쓰면서 조금 고급진 단어를 쓸게.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지? 애초에 역함수의 그 영어 단어가 인버스 펑션이야.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 f 인버스 역함수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역함수로.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 우리가 그 정의역, 공역의 원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나타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함수값을 fx라고도 정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y는 fx라고도 이제 주로 쓰거든요. 그럼 이제 봐봐. 얘는 지금 순서를 반대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정역에 있는 원소 y가 여기 있는 공역에 있는 원소 x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 함수값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정역의 원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고 이 함수에 해당하는 그 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넣었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역함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써보실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정역의 원소, 여기선 얘가 정역이죠. 그쵸? 정역의 원소를 이제 그대로 괄호로 이렇게 써주시고 괄호로 그 다음에 내가 이 f 인버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함수 계산하는 거니까 f 인버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시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x를 f 인버스 y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x는 f 인버스 y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그 f 인버스는 y에서 x를 가리키면서 x는 f 인버스 y다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 1, 2는 안 됐었고 그림 3이 됐었는데 그림 3처럼 1대1 대응인 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거든. 생각을 해보면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1대1로 화살표 대응이 되는 거잖아.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도 함수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1대1 대응인 함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야, 이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어? 필요충분 조건은 그 두 조건이 완벽하게 모일 때 동치일 때였지, 동치. 완벽히 같은 의미를 가질 때였죠. 그래서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필요충분 조건을 이제 가지고 명제를 생각해 볼게. 자, 함수 y는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참이고, 반대로 함수 y는 fx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필요충분이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위에 그림 1, 2가 역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림 1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저 2라는 원소 있죠? 집합 y의 원소 2에 대응하지 않는 저 2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림 2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집합 y의 원소 2에 여러 개가 대응이 되는 거죠. 여러 원소가 대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원소가 대응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걸 이제 좀 해볼 거거든요.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걔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은 간단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x에서 y로 보내는 게 기본 함수인데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요. y에서 x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있잖아. 역함수는 이제 우리 보통 함수는 y는으로 보통 표현이 되어 있지. y는 해가지고 무슨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함수는. 근데 지금 역함수는 반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치?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해봐. 그러면 역함수는 이제 x는 무슨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목표인 거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거꾸로. 자, 그런 다음에 얘도 이제 결국 이제 함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면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결국 y는 무슨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최종 목표야.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제 그 x는으로 정리를 한 거죠. x는으로 정리를 이제 해준 거고요. 여기서 여기 이제 넘어가는 과정은 뭐냐면요. x하고 y의 그 자리를 서로 스위칭 해줬다. 바꿔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얘를 이제 x는의 꼴로 이제 변형을 해. x는의 꼴. x는의 꼴로 이제 변형을 해주면은 x는 f 인버스 y라고 볼 수가 있겠죠? x는 f 인버스 y. y는 fx에서 x는 f 인버스 y의 꼴로 나타낸 후
x와 y를 서로 바꾸어 x와 y를 서로 바꾸어 y는 f 인버스 x로 나타낸다. 요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y는으로 되어 있는 함수식을 x는으로 정리를 해. x는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x, y를 서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 뭐냐면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는 그 역함수를 이제 가지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거든요. 얘는 왜 존재하냐면은 이 간단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 1대1 대응인 함수 맞니? 어떻게 따졌지? 1대1 대응인지. 자, 함수는 선을 가로로 그었어, 세로로 그었어. 함수인지 따지는 거. 세로로 그었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인 걸 구하는 거는 가로로 그었죠.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x는으로 정리를 해. 그럼 뭐만 해주면 되겠어? 1만 넘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x 대신에 y를 바꿔서 써주시고요. y 대신에 x를 바꿔서 써주시면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x는으로 나타낸 후 그 다음에 x, y를 서로 바꾼다.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의 성질 5가지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자, 역함수의 성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요. 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한 이 대응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식이 뭐냐면은 얘야. 얘가 가장 중요한 식이야. 얘가. y는 fx를 우리가 x는 f 인버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너네가 문제 풀 때 얘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떤 관계로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런 관계로 생각해 주자. 잘 봐, 이거. 이거 참고로 요 가운데 양쪽 화살표가 무슨 의미지, 이거? 정확히.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죠. 양쪽 화살표면, 그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 참이다라는 얘기겠지, 명제가, 그치? 봐봐. 이게 관계를 잘 봐야 돼. 봐봐, 이거. 일단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있잖아.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 그럼 x하고 y 바꾸면 일단 이렇게 되기는 하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뒤집어. 인버스로 뒤집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도 바꿔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x하고 y를 바꾸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뒤집어. 근데 이미 뒤집어도 있잖아. 한 번 더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얘를 꼭 기억해두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질 또 이제 몇 가지 더 해볼게. 세 번째 거는 있잖아. 자, 합성하는 건데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느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역함수랑 원래 함수 합성하면은 얘는 약간 상쇄되는, 소구되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x가 나옵니다. x가. 좀 더 정확히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저거는 왜 저렇게 되는지 내가 예시를 좀 들어줄게. 한번 보세요. 자, x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자, 그럼 봐봐. 내가 대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 그러면은 이 함수에다가 1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이 3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는 이제 인버스라고 해서 f 인버스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f 인버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저기 3번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 참고로 저 합성하는 저 동그라미 기호는 내가 이제 서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리고 저 서클을 보자마자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바꿔주라고 했지? 저 서클을 이제 보자마자 내가 해주라고 한 건 이거였지. 이렇게 괄호로 나타내라 라고 한 거이었죠? 그죠? 그럼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1을 넣었다라고 쳐봐. F1이 지금 3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3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 3으로. F 인버스 3이 지금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넣었던 1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맨 처음에 1 넣어서 3 나왔고 F 인버스 3 또 계산된 거잖아. 자, 이게 왜 같은 결과가 나오냐면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F라는 함수를 실시하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 다음에 인버스는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무슨 느낌인지 좀 오시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해 주면은 얘는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거든.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 저거 한번 좀 해볼게. 자, 어떤 대응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x, y, z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쓸 건데 맨 처음에 f라는 함수에 대해서 g라는 함수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를 이제 했었는데 합성함수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낼 건데 중간을 생략하고 맨 앞과 맨 뒤만 본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만약에 이 합성함수를 이제 인버스, 역함수를 해주게 되면 반대로 가는 거일 거 아니야. 반대로 가는 거. 그치? 자, 근데 반대로 가는 것도 내가 한번 써보면 여기는 G 인버스고 여기는 F 인버스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초록색은 내가 F를 먼저 처리하고 G를 나중에 처리하는데 이거 합성함수 기호 쓰실 때에는 순서 바꿔서 쓴다라고 한 거 기억나요, 이거? F를 먼저 처리하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G를 먼저 썼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난 지금 이거를 반대로 한다는 거지. 반대로. 이 분홍색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분홍색은 가장 먼저 어떤 함수부터 처리해? G 인버스부터 처리하고 F 인버스를 나중에 처리하죠. 그러면은 뭐부터 써야 될까, 처음에? 내가 이거 순서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처음 처리가 되는 놈이 아니라 나중에 처리되는 놈이 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 처음 처리되는 놈이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국 원래 함수의 합성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 합성한 순서를 싹 다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야. 합성한 순서를 싹 다 뒤집어 주면 된다. 그리고 이 인버스가 이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분배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짜리에 대한 거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세 개짜리 합성 똑같습니다.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면 되거든요. F 인버스가 먼저, G 인버스가 가운데, H 인버스가 나중에 위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밑에 역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 그림 보면 되거든요.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은 있잖아. 여기 직선 y는 x 보이시나요? 직선 y는 x 여기 보이세요? 자, 원래 함수가 지금 이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이제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제가 왜 y는 x에 대한 대칭이냐면은 우리 그 도형의 이동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직선 y는 x 대칭을 어떻게 처리했지? 도형의 이동에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x하고 y 자리 바꿨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우리 지금 역함수 구하는 게 x하고 y 자리 바꿔주는 게 나오잖아. 그치? 얘랑 연관이 있습니다. 얘랑. 그래가지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한 서로 대칭인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15번 보시면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인 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까? 역함수 존재하는 거?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어떤 거죠? 얘는 디귿으로 확인이 되는 거 맞아요? 자, 1대1 함수로 1대1 대응으로 존재를 하죠. 그쵸? 디귿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16번 보시면,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의 R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데, 그 필요 충분 조건 아까 있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했었지?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 자체가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거야. 완벽히 같은 의미야.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 나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했었잖아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함수가? 계속 올라만 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는 그런 식의 함수로 그려져야 되겠죠?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 함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좀 나누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x가 1 이상일 때는 제 절대값 부호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바로 좀 정리해서 쓸게. 좀만 널찍하게 쓰자. 자, 그러면은 x가 1 이상일 때는 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k에다가 x에다가 이제 플러스 2 플러스 k. 밑에 거는 반대부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fx를, x는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좀 나누어서 바로 정리를 했어. 동류항 정리. 그러면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저 함수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제 나뉘어서 그려질 건데, 이 함수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둘 다 1차 함수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선이겠죠, 직선. 자, 근데 x가 1 이상일 때 이 위에 있는 함수는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1 이상일 때 올라가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져야 1대1 함수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건 왜 1대1 함수가 아니지? 이거는? 예, 그치. 여러 점에서 만날 수가 있죠. 꺾이게 되면은.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주황색이든 아니면 분홍색이든 어떻게 되든 결국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도 플러스 쭉쭉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나머지 하나도 마이너스 쭉쭉 내려가야 되겠죠.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결국 이 두 1차식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곱했을 때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이 간단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려면은 어떤 함수는 결국 같은 기울기의 부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구나. 그래서 요거 이제 풀 수 있겠죠? 네.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줘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놓고 여기 1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중요한 문제. 집합 x가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x제가 역함수를 가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일단 저 함수를 내가 먼저 좀 그려볼게. 저 함수를. 저 함수는 지금 x로 묶어주면은 x에 x-6이니까 0하고 6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저희에게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이다라는 얘기겠죠? 가운데가 몇이에요? 3이야. 자, 그 다음에 집합 x는 애초에 x가 a 이상일 때만 지금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표현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 이 표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x에서 x로. 이 표현이 중요해. 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x에서 x로라는 얘기가 있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죠? A 이상이니까 A가 가장 작은 값일 거고 그보다 큰 값들은 다 이제 존재를 할 거야. 자, 얘가 왜 중요한지 잘 봐봐. 왜 중요한지. 일단 아까 문제처럼 얘가 지금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대응이어야 돼,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죠?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대응이려면 우리 항상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차 함수를 그리긴 했지만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형 x값의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지. a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a를 한 요 정도로 잡았다 쳐봐. 그러면 여기 이상이니까 여기를 보는 거 맞네, 얘들아? 여기를 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가 1대1 대응이야, 얘가? 왜 아니지?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좀 중요해. A의 위치가. A가 어디? 3보다 커야 되겠죠. 만약에 요 정도쯤 위치한다고 치면은 여기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인 부분이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 A는 3보다 커야 되는 건데 3 이하도 문제는 없죠. 3 이하도.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최소한의 이 조건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일단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놨고요.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확인해 볼게.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인데, 자, 내가 요런 표현을 좀 쓸게. 지금 얘는 1대1 대응인 범위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그쵸? 나중에 이제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 그럼 무슨 함수도 있을까? 감소함수도 있어. 걔는 x가 증가하면 y도 감소하는 함수가 감소함수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있잖아. 증가함수는 있잖아. 말 그대로 x가 가장 큰 값에 대해서 y도 가장 큰 값에 대응이 돼야 되고 x가 가장 작은 값이면 y도 가장 작은 값에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럼 x가 가장 작은 값이면 y도 가장 어떤 값? 작은 값에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a가 a를 가리켜야 돼.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의미냐? a를 a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사실 여기 x좌표를 a로 잡았잖아요. y좌표도 뭐라는 거야? a라는 얘기야. 즉, 이 점이 a, a라는 얘기야. a, a. 이 출발하게 되는 점이 a, a라는 얘기입니다. 출발하는 점이.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 저 함수가 a, a를 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가 결국에 뭐다? a다 라고 식을 쓰셔가지고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a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0하고 7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문제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를 7로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겠지. 여기니? a를 7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됐으면? 그러면은 그 점보다 왼쪽을 보는 거잖아. 그럼 감소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때는 또 이제 다르게 이제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8번 볼게.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자, 얘도 일단 별표는 하나 좀 쳐놓읍시다. 왜냐면은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나 굉장히 이제 너네가 자주 놓치는, 안 쓰는 것들이 있거든? 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1번 같은 경우에 이 함수가 이 범위가 없으면은 그냥 y는 3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는데 범위가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함수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수를 얘 다 그리는 게 아니죠? 1번만 그리는 거죠? 근데 역함수를 구하래.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 x는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리를 바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뭘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은 지금 원래 함수가 범위가 있잖아. 그러면 역함수도 범위가 있지 않을까? 역함수도? 그러겠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뭐냐? 역함수도 그럼 결국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역함수도 x의 범위가
뭐 이상이다,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작성해야지.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봐봐. 만약에 역함수를 만약에 구했다 쳐요. x의 범위가 만약에 나와. 근데 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x, y 자리 바꾸는 과정이 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x는 원래 뭐였던 거야? 원래? x였던 거야? y였던 거야? 원래 범위가 y의 범위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과정에서 x, y를 바꿈으로써 x로 바뀐 거야. x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역함수의 범위를 구해주려면, x의 범위를 구해주려면 원래 함수의 뭘 구해줘야 돼? y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원래 함수의 y의 범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x, y 바꾸는 과정이 있으니까 원래 함수의 y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의 y의 범위는 또 어떻게 구하냐?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y의 범위를 구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 저 y는 3x 플러스 1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고 x가 이제 1 이상에서만 확인이 되는 제 함수니까 x가 1일 때 y가 지금 몇이죠? 여기가 4죠? 근데 우리 여기 초록색 부분 보는 거잖아. 그럼 y가 몇 이상이야? 4 이상이야. 그래서 이 원래 함수는 y가 4 이상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야. y가 4 이상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y의 범위를 구해놨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y가 4 이상이다라 써놓게. 자, 그 다음에 x는으로 좀 변형해 줄게. x는으로 변형해 주시려면은 여기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1을 넘기고 3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y-1까지 좀 써볼 수가 있을 거야. 1을 넘기고 3 나누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우리가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y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면 되겠지. 근데 이 범위에 있는 y도 바꿔줘야 돼. x의 범위로.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반드시 원래 함수에 뭘 구해주셔야 된다? 치역의 범위인 y의 범위를 꼭 구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2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쟤도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인데, 처음에 x의 범위가 주어졌죠, 그쵸? 일단 저 함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x가 0 이상인 부분이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x가 0이죠? 그럼 0 이상이 되는 부분이 여기야. 그럼 이 부분의 y의 범위가 몇이죠? x에 0 넣어주면 y가 1이죠. 그러니까 y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y가 1 이상이다 라고 이제 깔고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리하지? x든으로. x를 어떻게 정리해? 일단 얘 1을 넘기자. 그럼 x제곱이 y-1이죠. 여기서 x 어떻게 하지? x는으로? x는으로. 어떻게 했어? 우리 그 제곱근 했잖아. 풀마 루트 붙이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x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우리 맨 처음에 x가 0 이상인 걸 보는 거였잖아요. 그쵸? x가 0 이상이려면은 플러스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 플러스로 선택을 해주는 거야. 플러스로. 그리고 이제 그 y의 범위를 그대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는 과정, x하고 y를 바꿔주는 과정만 거쳐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역함수까지 구했고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볼 건데,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썼니? 다 썼어요? 지웁니다. 네.
자, 19번인데 어떤 두 함수 주어져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해보래. 자, 봐봐. 우리 일단 저 서클 보자마자 뭐 하자고 했지? 바로 괄호로 표현해 주자라고 했죠. g 괄호 f 괄호 x가 4x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래. 자, 아까 역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별표 쳐놓았던 거 기억나? 뭐였었는지? 뭐였어? y가 fx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동치 의미가 있냐면은 x는 f 인버스 y랑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가 기억해 두라 라고 얘기했냐면은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고 얘를 뒤집어 주라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 똑같이 해보자. 지금 얘에 대한 식을 써보려면은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f 인버스에 대한 함수 값이잖아. 그러면은 역함수를 구해보고 f의 역함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1이다 라는 식을 써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 자,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바꾸고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f죠. 그러니까 f하고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는 거야.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면 f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역함수 직접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변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처리해 볼 건데, 자, fx가 ax 플러스 b야. 여기에 ax 플러스 b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요 g의 ax 플러스 b 얘는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g 안에 괄호가 ax 플러스 b니까 여기 x 자리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x 자리를 ax 플러스 b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x 자리를 ax 플러스 b로 바꾼 걸 씁니다. 바꿔 쓰면은 2 곱하기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거 알겠니 이거?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x 자리를 ax 플러스 b로 바꿔서 써주니까 여기 이렇게 바꿔 써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변에 이제 얘랑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2ax 플러스 2b 더하기 c는 4x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을 써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 결국에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처리가 돼서 x의 개수끼리 서로 같아야 될 거고 y의 개수끼리 서로 대응되는 끼리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몇이야 여기서? 2a가 4니까 a가 2라는 식 나오고, 그 다음에 2b 더하기 c가 1이라는 식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저기다가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x에다가 1 넣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까지 이용해서 b가 마3이 나올 거야.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c는 그냥 7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필수에 대해 20번 보시면, 자, 1차 함수 나와 있고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 물어보는 거죠.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내가 그 성질 이용해서 해주라 라고 했지. 자, 얘네들이 이제 봐봐, 그 4랑 1이랑 자리를 바꾸고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F1은 4라는 식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F1은 4라는 식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F 인버스 8이 B니까 FB는 8이다라는 식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요 두 개. 맞아요? 요 두 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1하고 B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넣어서 4라는 식 쓰시고요. B 넣어서 8이다라는 식 쓰셔가지고 여기서 A, B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 이 정도는 암산 되죠?
A가 몇이야? B는? 이렇게. A는 2, B는 3.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1번. 자,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 어떤 복잡한 함수값을 좀 구하는 것 같아. 일단 그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자리 바뀌면서 이게 분배되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저거를 좀 다시 한번 써보고 정리해 볼게. 자, 일단 이 합성함수의 인버스 자리가 일단 바뀔 겁니다.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 아시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자리 바꾸고 인버스 넣어주라고 했죠? 마이너스를 넣어주라고 했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처리되죠? 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이거는 항등함수인데 상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쇄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해주면 됩니다. 무시. 뒤에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것만. G 인버스 서클 F.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은 상쇄되는 거야. 없어져. 그냥 무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서클은 이제 그 괄호로 표현을 해주자라고 했으니까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 가지고 요 함수값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함수값만. 지금 문제에서 F1이 몇이에요? F1이? F1이 지금 4니까 우리 요 안에 있는 게 4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어떻게 구하지? G 인버스 4? 그치?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잠깐 만약에 두게 되면은 우리 이거 자리 바꾸는 거 할 수 있잖아. 자리 바꿔주시게 되면은 G4가 A죠. 다시. 그쵸? GA가 4죠. GA가 4니까 저 G라는 함수에다가 A를 이제 넣어가지고 4가 나오는 걸 찾는 거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G에다가 A를 넣어서 4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넘겨주시면 A가 4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요거를 좀 이제 좀 빠르게 좀 생각하면 있잖아요, 얘들아. 빠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G 인버스 4 구하는 건데 역함수에다가 원래 4를 넣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이제 생각해 주려면은 결국에는 이 G라는 놈의 그 결과값이 4가 나오는 요 놈이 뭔지를 찾는 거죠. 이 함수값이 4가 되는 거를 찾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빨라지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2번. 3초를 줄 테니까 별표를 치고 싶은 만큼 치세요. 0, 1, 2, 3, 땡.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함수 fx 나와 있고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일단 봐봐. 일단 저 함수를 일단 좀 그려볼게. 저 함수는 1,-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함수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날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일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그 1 이상일 때만 보자라고 했거든요. 1 이상일 때만.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점 이상만 이제 보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y는 x?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을 좀 그어보고, y는 x를 그어볼게. 한 요 정도쯤 해서. 이렇게 일단 그어본 다음에 있잖아. 지금 이 분홍색을 이제 이 초록색 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대칭으로 접는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얘가 이제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접혀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분홍색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y는 fx라는 함수가 되겠고, 요 초록색이 y는 x라는 함수가 되겠고, 이 주황색이 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y는 f 인버스 x. 자, 그래프를 이제 그리다 보면은 있잖아.
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냥 접는 거잖아.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교점이 지금 여기 존재하죠. 여기. 맞아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교점의 좌표. 근데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구했죠? 우리가 고등수학 상 할 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했어? 두 함수를, 교점을 찾고자 하는 두 함수를 어떻게 했어? 연립했잖아요. 연립 안 했니? 같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의 교점 찾는 거니까 fx랑 f 인버스 x랑 같다라고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이걸 찾아주면 되지.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있잖아. 그 여기 굳이 저거 안 써봐도 원래 함수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역함수는 있잖아. 얘가 루트가 나오는 함수가 나올 거야. 나중에 배울 무리함수거든요. 그럼 2차 함수랑 루트가 나오는 함수를 연립한다 생각해봐. 계산이 좀 쉽지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는 문제는 원래 그 교점은 그 같다라고 해서 푸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푸냐? 이 교점을 관찰해 보면은 지금 이 fx랑 f 인버스도 지나지만 어떤 함수도 지나 지금? y는 x도 지나죠. 그러면 이 교점이 저 세 함수가 다 지나는 점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fx는 x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요 방정식을. 왜냐하면은 이 방정식의 교점도 결국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죠. 그럼 저 fx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저거 전개한 거 바로 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는 x가 돼가지고 넘겨주셔가지고 요렇게 식을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로 묶어 줘 가지고 x 값을 2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문제 조건이 x가 1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 이상인 놈이 3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3만. 근데 3만 답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y 좌표는 몇이야? 이거 왜 3이야? 그치? y는 x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 잘 들어봐 이거.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에서 생겨 지금? 원래 함수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직선 y는 x도 항상 지나지 않을까? 직선 y는 x도? 왜냐면은 역함수를 그릴 때에는 그 원래 함수를 초록색 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는데 만약에 원래 함수가 그 y는 x를 만약에 지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접을 때 이렇게 접혀가지고 교점이 결국 여기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교점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여기서 교점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놓으세요. 원래 함수 y는 fx와 그 다음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라는 요 함수, 이 두 함수의 교점은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써주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그 교점이 어디에 있냐? 직선 y는 x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 교점이 이 함수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 교점이 y는 x를 지난다는 의미야. 그런데 앞에다가 하나 더 쓸 게 있어. 앞에다가 하나 더 쓸 게 있어. 알겠지?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모든 교점이 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교점이기는 한데 이 직선이 아닌 다른 점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거야. 교점에. 그래서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쓰자. 일단 대부분이라고 써보자. 대부분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쓰자.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아닌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일단 1대1 대응인 함수라는 거고, 아까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일단 만약에 그 원래 함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모두 다 이 직선 위에 있어. 얘는 모두 다 있는 거야. 원래 함수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모두 직선 y는 x 위에 있어. 모두야, 모두. 근데 감소함수는 달라. 감소함수는 모두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그 그래프의 교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모두 아니면 일부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쓰셨죠? 요거 잠깐 지웁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는 요거 그냥 딱 보면 될 것 같거든? 봐봐. 대표적인 이 감소함수에 대한 예시가 요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지?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잖아. 얘 역함수 구해본다라고 생각해봐, 역함수.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역함수 구하면 자기 자신이야. 왜냐하면은 얘를 이제 x는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y랑 x의 자리를 바꾸겠지?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역함수인 거야. 그럼 교점이 어떻게 나오겠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교점 아니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요 내용은 y는 x 위에 교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y는 x라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고 나머지 무수히 많은 교점들이 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모두 다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요거 이제 보실 건데, 요거 앞에 그림 보이나요, 이거? 점선 잘 보이니? 자, 우리가 이 어떤 함수 f가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저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이제 구해주는 건데, 일단 요거를 일단 보고 저거를 이제 서클을 없애볼게. 없애기 전에 이 인버스 먼저 처리해줘야 되겠죠. 인버스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다 들어가긴 하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서클을 이제 또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괄호로 일단 다 표현을 해줄게. 괄호로. 요렇게. 괄호를 3번 썼어. 자, 이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주셔야 되냐면은, 여기 일단,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써볼게. 여기 직선 y는 x는 xy가 같은 지점들이잖아요. 여기 a를 따라가서 여기가 이제 a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b를 따라가서 여기가 이제 b일 것 같고, 여기 이제 c를 따라가서 여기가 이제 c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c. 여기가 c다. 자, D를 따라가는 것도 여기 조금 있죠? D를 따라가는 거.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안에 있는 이 F 인버스 D부터 구해볼 거야. 자, 얘는 이제 모르니까 잠깐 A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합시다. X라고 내가 만약에 두게 되면은, 이거 자리 바꿔서 뒤집어주면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자,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D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자, 이걸 관찰했을 때 F라는 함수가 D가 나오려면은 여기 C가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값이 함수는 우리가 Y는 fx라고 쓰기 때문에 Y 값이 D인 걸 지금 찾는 거죠. 그죠? Y 값이 D인 거. 그래서 Y가 D가 되는 그 X 값을 따라서 C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C입니다. 여기까지 C야. 여기까지는 이제 C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F 인버스 C 요거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F 인버스 C. 그죠?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우리 이제 F 인버스 C도 구해 주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그 F 인버스 C를 이제 구해 주시려면은 결국에 뭐 아까처럼 요 직접 쓰지 말고
그 함수 값이 C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죠. 함수 값이 C가 나오는 거. 그럼 함수 값이 C가 나오는 게 지금 어디예요, 지금? 그래프 따라가 보시면 B 나오는 거 맞네요, 얘들아, B. 따라가면 B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가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F 인버스 B만 구해주시면 되고 함수값이 B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A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할 거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들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 몇이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했었죠. 그죠?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나눴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서 이제 하긴 할 건데, 자, 이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여기 4번 앞에 그 짝대기 하나 있을 거거든. 잘 보면은. 있죠? 그거 지워주세요. F 앞에 짝대기 있지? 그거 잘못 들어간 거에서 지워주시고. 자, 요 크게 네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저 네 가지 함수들. 자, 일단은 여기다가는 내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있을까? 일단 여기다가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 그대로 써볼게. fx가 x 플러스 1일 때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좀 더 써볼게. 자, 이거 절대값 범위 나눠가지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에는 부호 그대로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니? 그러면은 x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저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만 옆으로.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1을 일단 그렸어. 근데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그 함수 그대로 그리는 거죠, 지금. 그쵸?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왼쪽이야. 그럼 얘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을 따라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다루던 함수이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저 절대값에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V자로 꺾이는 거 기억나시죠? V자로 꺾이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y는 한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는 거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볼게. 자, y는 f 절대값 x거든요. f 절대값 x는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절대값 x가 들어간 걸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일단 써 보신 다음에 똑같이 범위를 좀 나누자고요. 범위를. 그럼 x가 0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범위를 일단 나눴습니다. 그럼 범위를 나누고 부호 써볼게. 위에 건 그대로 나올 것 같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이제 좀 그려볼게. 이 함수를. 자, 원래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데 y는 x 플러스 1이죠? 자, 근데 x가 0 이상일 때 저렇게 그리래. 그럼 x가 0인 지점이 여기잖아요. y축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른쪽 부분을 다 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그리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반대편 x가 음수일 때 얘 그리는 거잖아. 얘네들이 y절편이 동일하죠. 1. 그러면은 얘는 x의 부호가 기울기가 반대부호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2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까 내가 얘는 어떻게 했다고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렸죠.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절대값이 이 x쪽에 있잖아.
그럼 만약에 x가 음수면 절대값 때문에 양수처럼 계산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f 절대값 마이너스 1을 만약에 계산을 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1을 계산을 하시던 얘가 숫자 1이에요, 얘가. 얘네들이 같은 결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x가 음수여도 양수처럼 계산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x가 음수인 부분 있죠. 자, 흰색을 봐. 얘가 원래 흰색이었어, 얘가. x가 음수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x가 음수인 부분을 양수 쪽처럼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음수인 부분을 이제 여기 y축 왼쪽이죠. x가 음수인 부분을 양수처럼 그리는 거니까 양수 부분을 그대로 접어버리는 거야. 양수 부분을. 양수 걸로 다 그리겠다라는 거야. 음수 쪽을 양수로 다 그리겠다. 그래서 양수를 오른쪽으로, 다시.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그리면 돼. 접어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접어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대값 y는 fx죠. 자, 그럼 얘는 잘 봐야 돼. 우리가 절대값이니까 y의 범위를 나누는 거 아니야, 쟤는? 그러면은 만약에 y가 0 이상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 y는 fx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그대로 작성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y가 음수야. y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y로 써지는 거 맞니? 마이너스 y.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줘 가지고 이렇게 부호가 싹 바뀌게 되겠죠. 부호가. 그쵸?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 건데, y가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어느 부분을 보라는 거야? x축보다 윗부분이 y가 0 이상이야. x축보다 아랫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얘를 그리라는 거지. 그럼 봐. y는 x 플러스 1을 일단 그렸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얘를 그리라는 거야. 얘를 그리라는 얘기야. 보이니? 그 다음에 그 y가 0보다 작은 부분 밑이잖아요. 밑에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거래. 원래 저 함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을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저걸 그리는 거니까 밑에 부분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째 그래프야. 이게. 자, 그러면 3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까 2번은 x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를 그대로 접어서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있잖아.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은 y가 음수여도 양수처럼 계산하는 거 아니야. 방금 전이랑 반대지, 문자가. y가 음수인 부분,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인 양수인 부분처럼 그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접으면 되는 거야.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밑에 그대로 카피해서 그린다. 접어서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네 번째야. 얘는 잘 보시면은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지. x에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x에 대해서도 범위를 나누고 y에 대해서도 범위를 나누니까 총 범위를 4개로 나눠야 돼. 4개로.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둘 다 0 이상일 수도 있겠죠? 둘 다 0 이상. 그 다음에 하나만 0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이 0 이상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요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걸 다 써볼 수는 있겠지, 그치? 결국 음수인 부분은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저거를 다 고려해서 한번 다 써볼게. 첫 번째, x, y가 둘 다 0 이상이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 y는 fx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자, 두 번째, x가 0 이상인데 y가 음수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인데 y가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x가 음수인데 y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x만 음수로 바꿔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둘 다 음수다? 그러면 어떻게 좀 되냐면은 다 뒤집어줘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범위를 지금 무려 우리가 4개로 나눴지? 4개로, 그치? 4개로 나눴어. 일단 이 함수들을 내가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y는 x 플러스 1을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좀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그리자. 자, 다시. y는 x 플러스 1 요 정도로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1 한 요 정도로 그리고, 아씨,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마지막. 3번째 시도.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y는 x-를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x가 0 이상, y가 0 이상. 뭐? 1사분면. 얘는 1사분면이야. 그럼 얘는 4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 결국 그 4분면에다가 이 각각의 함수를 적용해서 그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4분면에다가. 그럼 봐봐.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이 함수를 그리라며. 아까 y는 x 플러스 1을 대략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라는 거지, 얘를. 4사분면, 얘를 그리는 거거든요. 4사분면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를 이제 보라는 거야, 얘를. 그 다음 2사분면, 얘를 이제 그리래요, 2사분면은. 2사분면 여기니까, 여기를 이제 보라는 거고. 마지막 3사분면,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1이죠. 결국 얘를 보라는 겁니다, 얘. 요렇게 V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V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잘 보면, 2번은 x에만 절대값, 3번은 y에만 절대값이잖아. 얘는 둘 다 절대값이니까, 2번, 3번을 동시에 적용한 거 맞아? 2번, 3번을? 동시에 섞어놓은 거잖아. 그럼 봐. 2번에서 3번, 4번을 만들어 볼게. 2번에서 4번. 2번인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 근데 이제 y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붙이면 밑에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y에 절대값 붙었을 때 아까 3번처럼 y가 음수인 부분을 양수처럼 그렸잖아. 그럼 봐봐. y가 음수인 부분을 양수처럼 그릴 거니까 얘를 밑으로 접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그대로 밑으로 접으니까 요런 게 만들어지겠지. 요런 게. 그게 얘랑 그림이 똑같지. 얘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 절대값 x 부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아까 2번 할 때 절대값 x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x가 음수인 부분도 양수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였지? 그럼 얘도 이제 보시면 이 3번의 함수가 여기 있죠? x가 음수인 부분, 이 y축 왼쪽 부분을 양수처럼 그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 부분을 왼쪽에다가 그대로 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접어주면은. 그대로 접었죠. 그러니까 이 3 모양이 똑같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했지만은 다음에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1번은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2번은 x가 0 이상인 부분을 음수로 접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y가 0보다 큰 부분을 y가 0보다 작은 부분 아래로 접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요 둘 다 실시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요 24번 문제 볼 건데, 자, 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모든 해의 합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두 번째는 식으로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래프 그리는 걸 했으니까 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fx가 절대값 x-1이고요. 우리는 요 함수를 좀 그려볼 거야. 자, 서클이니까 괄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러면 저 fx는 내가 저 fx라는 이 절대값 그 식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시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x-1을 이거 여기 그대로 넣어 주시는 거 맞아요, 이거?
x 대신에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넣어보시게 되면 있잖아. 이렇게 될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절대값 x-1을 넣는 거야. 요 x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빼기 1이 있고 앞에 절대값이 이렇게 또 크게 있죠. 우리는 얘가 이제 1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는 거야. 얘가 1이 되는 거. 그럼 요거를 이제 좀 구해 주시려면은 이제 함수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 거야. 이 함수를 내가 이제 그릴 겁니다. y는으로 보고. 이 함수도 이제 그릴 거예요. 얘는 상수함수죠. y는. 자, 이제 요 왼쪽부터 그립니다. 근데 그리기 전에 있잖아.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 형태야? 아까 그 1, 2, 3, 4번 중에서? 밖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1번에 해당되는 거 맞아? 아까 밖에 절대값이 1번이었잖아. y는 절대값의 fx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했죠? 안에 있는 함수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렸지. 그지? 그걸 이제 해보면 되겠지? 일단 안에 있는 함수부터 그려보실 건데 요거 그리는 거는 기억나시죠? 절대값은 한번 V자로 꺾였잖아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을 뭔가 특징점으로 보고 원래는 V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시니까 어떻게 돼? 윗부분은 그대로 살아나고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W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W 모양. 자, 근데 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도 좀 그거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특징점이. 그럼 그 특징점을 위로 올리면 1,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1.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결국 그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죠. 교점의 x 좌표. 얘네를 찾으라는 얘기지. 얘네를. 그럼 얘네를 찾아주시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 교점은 두 함수를 연립해서 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랑 연립해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기는 한데 좀 쉽게 가시려면은 대칭성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칭성. 어떻게? 일단 여기는 x좌표가 1인 게 확실하죠.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여기는 몇이겠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몇일까? 여기? 대칭이어서 3. 여기는 몇일까? 반대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까지 우리가 그 교점의 x좌표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 두 번째 방법은 식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더 간단해.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요 그래프로 하는 것도 우리 아까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 식으로 하는 것도 일단 보여줄 겁니다. 식으로 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자 봐봐. 얘 전체 절대값이지. 그럼 우리 절대값 없애면서 우변을 어떻게 쓸 수 있어? 풀마 항상 붙이죠. 그죠? 풀마 1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자 플러스 1로 선택하면은 우변이 2고 마이너스 1로 선택하면은 우변이 0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2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요 두 가지씩만 풀어주시면 되고 절대값 푸는 거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풀마를 우변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마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x가 3, 1, 마이너스 1이 방금 전처럼 똑같이 확인이 되는 거죠. 식으로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게 훨씬 간단하긴 하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